저는 정승우 PD입니다. 오늘 할 무릎 얘기는 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투컷, 멘트 큐. KBS에서 27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생로 병사의 비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 무릎에 이상을 느낀 건 2, 3년 전부터. 올라갈 때는 무릎 부분 괜찮아? 내려올 때. 정말 덥네. 정말 더워. PD라는 직업 특성상 직접 촬영하며 취재할 때도 많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팀에 있었을 땐 2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산을 오르기도 했고, 들로 섬으로 늪으로 온갖 곳을 다녔습니다. 그땐 젊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했죠. 어느덧 제 나이 53. 몸 곳곳에서 노화의 신호가 옵니다. 많이 와서 안 보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마다 조금 당황하죠. 그래서 걱정도 많습니다. 애들 뒷바라지가 한참 남았는데 퇴직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업무 보는 이런 공간, 이 공간이 제가 갖고 있는 집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인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좀 복잡한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둘째가 제 정년일 때 대학 가거든요. 그런 문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머릿속에 상념들이 좀 이렇게 가득할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 좀 흩날리고 싶어서. 그래서 공식 하프 마라톤을 3번, 10km를 4번 뛰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토 완주 했다는 메달. 자전거를 타고 1853km 전국토 완주도 했죠. 메달과 기록을 훈장 삼아 위로하곤 하지만 사실 제 생활 걱정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자전거에 몸을 싣고 달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 무릎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고 갈수록 심해집니다. 내 무릎이 정상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저한테 왔던 그 부담이 자신감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상당히 많이 위축시켰어요. 노안이 왔을 때보다 충격이 더 크네요. 이 2다리로 일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벌써 고장이 나다니.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제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골 손상이 이제 무릎에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요? 네. 대퇴활차구라고 하는 요 V자 홈으로 생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의 안쪽에 연골 부분이 있다가 여기 중간에 끊겨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골 결손 혹은 연골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이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골 결손, 연골 손상의 사이즈는 대략 5mm 내지 6mm 정도 됩니다. 슬개골, 덮개뼈가 이 홈을 따라서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기 연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벗겨져 있거든요. 그 연골 손상의 위치는 대략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0에서 30도 사이 정도, 초기 굴곡 시에 무릎뼈와 닿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초반에 닿으면서 압력이 높은 동작들 혹은 운동들을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연골이 소실됐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심해진다는데 이제 53인데 벌써 이러면 어쩌나 걱정도 됐죠. 대체 원인이 뭘까요? 젊을 때 생각만 하고 무작정 달려서 넙다리뼈에 연골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알루미늄재, 무거운 자전거로
무리하게 타서 그런 걸까요? 예,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는 넙다리뼈와 그다음 무릎뼈 사이에 가해지는 힘이 굉장히 이제 큰 편이고요. 무릎의 슬개골 활차구의 초입 부분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언덕을 오르는 자전거는 연골 손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어떻게 타야 관절 부담을 덜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8%나 9% 정도의 로드를 만나게 될 수 있는데 서로 뼈와 뼈가 서로 밀어내는 관절 모멘트가 20%에서 2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의 뼈와 뼈가 서로 밀어내는 관절 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심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서 탈 적에 무릎의 움직임이 훨씬 더 적어지고 돌리는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는 자전거를 서서 타는 것이 좋겠네요. 안장의 높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장 높이가 3cm 차이가 날 적에 성인 남성의 경우 무릎 움직임의 각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 높이가 너무 낮으면 무릎 연골의 부담이 커집니다. 낮게 그 안장이 되어 있을 적에는 정상적인 높이에서 그 허벅지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페달링을 할 때보다 낮기 때문에 그 허벅지의 힘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안장 높이가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반면에 안장이 높을 때는 다리가 원래 정상적인 범위보다 더 많이 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슬개골이 대퇴골 위쪽으로 올라가는 락에 걸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대퇴골을 치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관절이 생긴 모양이 이제 V자 형태로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그 모양이 딱 맞게 보통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골 손실이 이제 된 경우에는 그 중간에 완충시켜주는 이제 매개체는 없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완전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추후에는 뼈끼리 서로 이제 닿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팅! 김용고 씨는 매일 테니스를 친다.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이상 하루 2~3시간씩 빠뜨리지 않고 치고 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친 세월. 그야말로 그는 테니스에 푹 빠졌다. 테니스의 매료가 돼가지고 6년 하던 수영도 치우고 테니스에 아주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등산도 하던 것도 다 않고 실수에도 웃고 성공에도 웃고 너무나 웃는 게 하루 뭐 게임을 하다 보면 거의 웃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걸걸 다. 자, 여기 앉고. 아 맛있겠다. 나는 날개. 자 하나 둘 짜. 맛있다. 예, 운동하고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많이 웃을 수 있지만 치고 나면 밤새 무릎 통증에 시달린다. 10개를 못 받았을 걸. 예, 운동 오면 약간 더 붓고 더 아픈 것 같아요. 약간 부어 있죠 지금. 이렇게 굽혔다가 펴면 왼쪽이 이게 펴지질 않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펴려고 눌러도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프거든요. 안녕, 잘 가요. 예.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계단을 똑바로 내려오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지금 무릎이 불편해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 무릎 앞에 요 동그란 뼈 여기가 시큰시큰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야 훨씬 편하죠. 안 아프면 사람은 모르는데 상당히 부담이스럽고 운동하고 나도 개운치도 않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좋아지게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용고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통증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평소 김용고 씨는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심했는데 검사 결과도 일치했다. 이 정도 돌릴 때 아프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릴 때랑 이 안쪽으로 돌릴 때 어디가 더 아프세요? 바깥쪽으로 돌릴 때 더 아픈 것 같아요. 바깥쪽 연골판 상태를 보면
건강한 연골판의 색은 이런 식으로 까맣게 예. 뚜렷하게 보이는데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넘어올수록 연골판의 색깔이 점점 회색이나 흰색 빛깔로 보이죠. 예. 이게 퇴행성으로 조직이 물컹물컹 너덜너덜해진 상태라는 것이고 특히 바깥쪽 연골판 앞쪽 부분에서는 복합적 파열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 운동을 할 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비틀어지는 힘이 작용이 될 때 연골판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충격 흡수도 하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약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약해진 부분이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는 파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반월성 연골판이 파열되는 유형은 다양하다. 중요한 건 반월성 연골판 파열이 퇴행성 관절염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무릎에 체중이 실릴 때 안쪽 연골판으로는 2배 정도의 분산 효과가 있고 외측 반월 연골판으로는 즉 바깥쪽으로는 체중의 3배 정도 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골판이 50% 이상 소실되고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부하되는 충격이 연골 자체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럼 연골이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뼈를 덮고 김용고 씨는 앞무릎 관절의 연골도 많이 다른 상태다. 달아서 거의 뼈가 드러날락 말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무릎 관절을 보았을 때 뚜껑뼈랑 뚜껑뼈를 접하는 관절에서 연골 손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연골 전체층을 봤을 때 50% 이상 연골이 닳아 없어짐으로 인해서 뼈가 거의 드러날락 말락하는 수준으로 온 거긴 하죠. 아, 테니스를 치고 싶으시면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무릎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이 앞무릎 관절염 와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에서도 내측 광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잘 키워야지 예. 뚜껑뼈를 안정감 있게 잡으면서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김용고 씨에게 맞춤 운동 처방이 내려졌다. 허벅지 근육은 연골판과 연골이 받는 충격을 흡수해준다. 다리를 쪼개 되죠. 쪼으면 내전근이라는 근육을 쓰게 될 거예요. 등을 벽에 기대고 스쿼트를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자, 눌러서 공을 쪼으면서 쭉 천천히 하나.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한다. 엉덩이 근육을 키우면 균형감이 좋아져서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 부위에 충격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근육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상당히 자신감도 생기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김용고 씨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관절염 초기를 극복하는 근육 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도 테니스를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한 무릎을 만들어 가지고 치려고 지금 자제를 하고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하체 근력 운동을 성실하게 한 김용고 씨. 한 달 전만 해도 계단을 똑바로 내려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계단을 똑바로 내려갈 수 있게 됐고 지긋지긋한 통증도 사라졌다. 이제 계단 잘 내려오시네요. 예, 먼저보다 운동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근육 운동을 하면서 좋아져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관절 연골은 위축되고 퇴화됩니다. 연골은 혈관이 분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기계적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야지만 연골에서 활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적절한 자극도 받아서 기계적 성질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우 씨의 꿈은 축구 선수였다. 못다 이룬 꿈을 지금은 취미로 즐긴다.
축구할 때 진짜 너무 좋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되게 하여튼 되게 행복해요. 이때만큼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축구 하나로만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우 씨의 표정이 좋지 않다. 결국 경기 중간에 나오고야 만다. 왜 경기 더 안 하시고 이제? 아주 무릎이 아파가지고 경기를 못 뛰겠어요. 무릎이 이렇게 딱 뒤틀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찌릿찌릿해가지고 못 뛰겠어요. 여기가. 무릎 통증은 1년 전 시작됐다. 그 주사기 한 통 제일 큰 거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꽉 차더니만 또 그걸 교체해서 또 빼가지고 한 통 반 정도 물을 뺐었던 적이 있어요. 경기 후에는 물이 차올랐고 통증이 심했지만 축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성훈 씨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빨리 수술해서 근육 만들어가지고 차고 싶어요, 얼른. 이성훈 씨는 대퇴 활차구 연골이 소실됐다. 정승우 PD와 같은 부위로 더 진행된 상태다. 갑작스러운 점프 착지, 갑작스러운 감속, 급격한 방향 전환, 무릎 위아래 가운데 있는 연골판뿐만 아니고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훈 씨의 자가 능연골 세포 이식술이 시작됐다. 오른쪽 무릎 중앙에 있는 대퇴 활차구에서 무릎 안쪽으로 연골 소실이 광범위하다. 살색 비치는 부분이 뼈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연골층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자가 능연골 세포 이식술은 연골 아랫뼈는 건강하게 보존돼 있고 연골만 소실된 연골 손상 초기에 할 수 있다. 연골세포 배양한 것을 보면은 구설 모양으로 찐득찐득한 그런 성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가 능연골 세포 이식술은 환자의 능연골에서 채취한 연골 세포를 6주간 배양한 다음 작은 구슬 형태로 만들어 소실 부위에 이식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구슬 안엔 연골 세포와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의 기질이 포함돼 있어 연골 재생을 원활하게 한다. 이성훈 씨의 능연골에서 채취해 구슬 형태로 배양한 연골 세포를 이식했다. 연골 세포가 안정적으로 증식될 수 있도록 생체 풀로 이식 부위를 잘 덮어준다. 이제 연골이 재생될 것이다. 잘 재생된 연골을 하체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잘 관리하면서 쓰면은 반영구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나연 씨도 수술을 앞두고 있다. 40대 중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벌써 계단이 두렵다. 왼쪽 무릎 통증 때문에 불안한 걸음걸이.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 다리로 하는 운동은 다 했어요.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 타고 분당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탄천길로 금방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동작을 지금 이제 다치고 보니까 아예 못하게 된 거죠. 결혼 전 시즌 내내 스키장에서 살 만큼 스노보드를 즐겼던 나연 씨. 결혼 후에 아들한테 직접 보드 타는 법을 가르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가 있어요. 계단에서 진짜 젊은가 막 그런 운동 능력을 가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걷는 것도 안 되니까 너무 슬프죠. 나연 씨의 무릎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2022년 5월 4일에 찍은 왼쪽 MRI인데 바깥쪽 연골파를 보면 테두리랑 모양은 유지가 되고 있고 앞쪽으로 퇴행성 파열이 와 있는 상태예요. 2023년 1월 30일에 찍은 왼쪽 무릎 MRI를 볼게요. 6개월 사이에 외측 바늘 연골판이 거의 소실이 됐어요. 쭉 보면 뒤쪽 부분 일부만 남아있고 중요한 부분인 가운데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은 연골판이 거의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니까 뼈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죠. 연골판 이식자라는 것은 뼈랑 연골판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뼈가
연골이 많이 닳았고 연골 아래 뼈도 손상된 상태에서 자가 능연골 세포 이식술은 할 수 없다. 다음 단계에 가능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이식술을 한다.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내측 관절 공간인데 위에 뼈를 덮고 있는 연골입니다. 외측 관절 구획을 보면 덮고 있어야 될 두꺼운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 있고 이렇게 살색처럼 보이는 뼈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있는 거고 김나연 씨의 반월상 연골판은 거의 소실된 상태로 제 기능을 잃어 이식제를 이식한다. 연골판 이식제를 잘 삽입을 했고 연골판이 고정되도록 관절막에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이식제를 봉합하고 나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넣는다. 연골 하골의 환경이 파괴되고 관절 내에 연골을 파괴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절염이 진행된 환경일 때 연골 하골도 재생을 시켜주고 관절염이 있는 환경을 개선시켜서 연골이 재생되는 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점래 씨는 최근 부쩍 외출이 줄었다. 대부분 집안에서 화초를 가꾸며 보낸다. 그런데 요즘엔 이마저도 힘들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쭈그려 있으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렇게 뭐라 할까 뭐가 안에 묵지근히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뚝 하면서 아파요. 뚝뚝 소리가 나네요. 네,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닦았지 이렇게 닦고 저런 밑에는 또 그냥 이렇게 닦았죠. 이렇게. 수십 년간 쪼그리고 앉아서 집안일을 한 탓이 아닐까 후회된다. 여기 놓고 이렇게 빨았죠. 저쪽 세탁실 있는데 그 수도가에서 그냥 이렇게 빨았죠. 너무 혹살시켰어요. 내 무릎을 너무 혹살시켜서 그냥 이렇게 무릎이 현재 이렇게 아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점래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자, 이거 아프세요? 안쪽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쪽이 이제 많이 아프시네요. 무릎 관절에 물도 좀 차 있고요. 안쪽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됐고 골극이 생긴 초기 관절염으로 나타났다. 그 두 뼈 사이에 이렇게 세모나게 있는 여기 연골판이고 원래는 균이랑 검정색, 이렇게 하얀색 이제 선이 보이는데요. 이런 게 이제 찢어지기 전 단계인 퇴행성 변화이고요. 연골판 찢어진 건 재생이 안 되나요? 네, 우선에 여기는 피가 혈관이 많은 데는 아니라서 재생이 잘 안 되고요. 표면에서 아주 약간 미세한 그런 조각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죠. 무릎을 많이 이제 굴곡하고 쭈그리고 앉게 되면은 그 무릎 뒷부분의 하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걸리는 하중이.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연골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하중이 되면은 표면에서 아주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떨어진 조각들이 무릎 활액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붓게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무릎에 안 좋은 자세와 동작은 무엇일까? 궁금해진 정승우 PD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자, 1번 재래식 화장실 자세입니다. 정 PD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대표적인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실행했다. 그로부터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과 관절 각도를 측정했다. 이 데이터의 시뮬레이션 적용은 고려대학교 근골격 생체역학연구실이 맡았다. 우선 정 PD의 무릎 MRI를 3D 무릎 모델로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변환하고 그래프로 있는 걸로. 생활 자세와 운동 동작 각각이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가장 먼저 하중을 알아봤다. 테니스 백핸드 동작이 무릎에 체중의 5.85배의 하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니스 백핸드의 하중값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점프 착지나 달리기 등의 운동 동작들과 비슷했다. 축구는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체중의 7.37배였다. 다양한 운동 동작 중에서 축구의 하중값이 가장 컸다. 체중이 60kg이라면 420kg이 넘는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것이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작에 비해서 원체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충격량이 큰 편이고요. 달려가다가 감속을 하고 회전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 같이 있게 되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생활 자세에서는 쪼그려 앉기가 무릎에 가하는 하중이 5.94배로 가장 컸다. 쪼그려 앉기를 하면 체중의 6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전해지는 것이다. 웬만한 운동 동작만큼 높은 결과다. 축구와 쪼그려 앉기, 테니스를 수십 년간 지속해온 세 사람. 오랜 기간 무릎에 큰 하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응력이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맞닿아 있는데 무릎이 구부러질수록 두 뼈가 접촉하는 면적은 좁아진다. 단순하게 하중이만 크게 받는다고 해서 진짜 무릎 연골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kg의 하중을 작용하더라도 만약 1mm라는 좁은 영역에서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 근데 똑같은 10kg의 힘도 1m의 넓은 면적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면적이 느끼는 힘은 굉장히 작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 대비 상대적인 힘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력이 크다는 것은 그 어떤 구조물이 굉장히 큰 힘을 받는 거고, 응력이 작다는 것은 작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중 전체적인 크기를 보는 것보다는 단위 면적당 받는 응력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지만 정말 이게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릎을 구부릴수록 두 뼈의 접촉 면적은 좁아지고 응력은 커진다. 같은 하중이라도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가 연골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전체적인 하중의 양은 쪼그려 앉기가 작지만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축구에서 걸리는 응력과 쪼그려 앉기에서 걸리는 응력이 거의 비슷하게 크기로 나타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력의 지속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백핸드 같은 테니스 운동을 할 때는 하중이 잠깐 동안만 주어지기 때문에 연골에서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쪼그려 앉기 자세를 보시면 똑같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하중이 쭉 올라간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랜 시간 동안 저 큰 하중으로 연골을 누르게 되면 연골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쪼그려 앉기는 응력이 큰 데다 활액이 빠져나간 상태가 가장 오래 지속된다. 그 쪼그려 앉기 자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눌리면서 연골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훨씬 더 연골에 위험한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자세보다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취하고 우리 뭐 집에 어머님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연골의 건강에는 훨씬 안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히 늘 해왔던 쪼그려 앉기. 하중과 응력, 그리고 응력의 지속 시간이라는 세 가지를 따져볼 때 무릎에 가장 치명적인 자세라는 결론이 나왔다. 교수 3인이 추천하는 하체 근력 운동 무엇일까? 추천드리는 운동은 맨몸 스쿼트입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등을 골고루 다 키울 수가 있고 체중을 부한 상태로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죠. 이럴 때 우리 관절 연골에 영양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건 대퇴사두건 등척성 운동인데요. 허벅지 근육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튼튼하게 잡아준다면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건 등척성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이제 공원으로 평지를 이제 쭉 걸어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 도착하시면은 요즘에는 공원에서 그 다리를 미는 레그 프레스라는 운동 기구들이 이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력 운동들을 한 10분, 한 15분 정도 하시고요. 그 운동을 하루에 한두 회 정도 하시면은
관절염이 2기, 3기 정도 있으시더라도 무릎 건강을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